일소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우리가 화를 내면 또 그만큼 늙어진다. 그 말이었어요. 그런 행복한 웃음이 있는 시간 우리 세상만사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아까 왜 오셨어요, 나보고? 스님 항상 미소를 짓고 미소선 하니까 그냥 부러워서 한번. 그 일소일로 일소. 아 일소. 그것보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우리 그 미소사찬 한 번 더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먼저 선창하고 한번 따라해 줄랍니까? 예.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아까 일소라는 말과 막 그 같은 말일 건데, 미소 한 번 짓는 기 누군가를 용서하고, 미소 한 번 짓는 기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하고, 미소 한 번 살짝 지어내면 그 순간 나는 행복해집니다. 뭐 이런 뜻으로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죠. 이거 요즘 히트치고 있어요. 그 만나는 분들한테마다 한마디씩 하면 다 적어놓고. 주로 어디에서 히트치고 있습니까? 해남사에서 히트치고 있죠. 이런 작은 스티커를 만들어 갖고 나눠줬는데 뭐 서로 달라 하고 그래요. 네. 하리스는 너무 웃어서 눈가에 조금 주름이 있는 거야? 그 아까 일소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늙는다 이런 뜻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 소자가 젊어질 소자야? 어리다. 근데 그 하림 스님은 일소일로인 것 같아요. 자주 웃어서 이렇게 얼굴에 한 번 웃을 때마다 주름살이 하나씩 이렇게 갔죠. 네. 아니, 웃으면 현적입니다. 그거보다도 저희가 처음 만나 뵀을 때는 조금 주름이 더 깊었었는데 지금 세상만사를 하시다 이렇게 보니까 옅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많이 웃으셔서 깊이가 네. 줄어들고 네. 그 횟수 저기 주름은 더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세상만사를 통해서 하림 스님께서 젊어지시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요즘에 이렇게 진짜예요? 보면은 진짜예요. 세상만사를 많이 보시면 주름살이 없어진다. 제 주름요? 하림 스님이 이 관리를 하긴 하는가 봐요. 이렇게 얼굴이 처음 볼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 방송할 때 그 카메라 그 감독님한테 또 뭐 이렇게 투정도 했잖아요. 그 신도님들이 볼 때마다 뭐 이렇게 왜 저 까맣게 나온다고 잘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어느 분이에요? 그 신경 안 쓰면 나중에 우리 신부들한테 아마 항의 들어갈 거예요. 아무튼 이 세월은 그 하나씩 그 저승 그 염라대왕 편지를 보낸다고 하죠. 뭐 검버섯으로 보내고 또 흰 머리로 보내고 주름살로 보내고 그렇게 편지 한 장씩 받고 네,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염라대왕에게. 그래 편지를 한 장씩 받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흘러서 근데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우리 세월이 주는 또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 2016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6월하고도 오늘 방송 나가는 날짜가 29일이죠. 절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년에 세운 그 계획들 이 정도 되면은 아유 이제 못 지킬 거니까 던져버리는 분들 주위 보니까 많으시더라고요. 또 저희도 이렇게 신년 시작하면서 아 이런 걸로 한번 한 해를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봤는데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스님 어떠세요? 우리 그때 기억나십니까, 뭐 혹시? 했었죠? 근데 뭐 나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스님은 기억 못 하잖아. 근데 문제는 조금 이렇게 좀 부끄러워질라 하네. 그때 세웠던 것이 잘 이게 안 되니까. 스님은 여러 가지 해서 기억이 아니 혹시 잊어버리신 건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하림 스님은. 아니 저는 꼭 제가 기억 안 해도 네. 다른 분들이 기억해 주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스님 뭐였었죠? 스님 신년 계획이? 몰라요. 이거 이제 알려주겠지. 세상에 늘 저장돼 있더라고. 세상 속에. 예. 인터넷 들어가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림 스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루되 이루려 하지 마라. 아, 예, 예. 기억나요? 예, 예. 그게 뭐 저도 그 고민 많이 해서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제가 늘 그 힘들었던 게 뭔가 어떤 생각이나 뭘 하고 싶을 때 이제 애 쓰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애 안 쓰는 것 같아도 그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불사 뭘 한다거나 그러면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계속 나가보고 뭐 그 무슨 결정 하나 할 때 그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하는 동안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조금은 한 반은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루려고 하는 의지로 하는 세상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은 잡되 이제 기다리는 시간, 때를 기다리고 인연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최선을 다할 뿐. 예, 기다리는 그것을 조금씩 이제 조금 훈련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조금씩 나아졌어요. 추석 스님은 어때요? 아, 제가 신년에 네, 자기 기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자신에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또 상대에게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 결국은 내적 살림살이를 좀 잘 살 수 있어야지.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 허둥대고 살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살고 있다 없다. 노력 중입니다. 자, 점수를 매긴다면? 점수를 매긴다면 77.9%. 그러면 하림 스님은 저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하세요? 62.9. 왜 이러는 거야? 완전 6월 29일이다. 스님 대단하신데요. 난 뭐 가지수가 많아갖고, 네. 내가 그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에 대한 그 신년 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욕심을 좀 줄인다. 욕심은 뭐 이렇게 내 손에 들려진 어떤 욕심보다도 마음 안에서 어떤 바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욕심을 좀 줄인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뭐였는데 기억이 제가 기억해요. 항상 깨어있기. 항상 자는 거네. 세 가지였던 것 같은데, 사실 그 6개월 지나고도 그건 또 내년으로 후년으로 이렇게 미뤄가야 될 계획 같아요. 이게 점수만 얘기해 보세요. 점수로 치면 뭐 50점이지 뭐. 네, 50점 정도. 50점이면 아무 생각 없다는 건데. 많이 생각이 없지 않아. 이렇게 매번 이렇게 이게 뭐 계획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신년 계획이다 보다도 또 내가 이거 움켜잡고 있구나. 또 내가 이거 깨어 있지 못하고 또 딴 곳에 가서 헤매고 있구나. 뭐 나는 이제 사실 올해만큼은 부처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신도 우리 불자 우리철 당신과 함께 이렇게 이제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바깥의 소임을 좀 많이 내려놓고 우리 신도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지 이랬는데 갈수록 소임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계획은 높이 잡아야 되는데 일단 높이 잡아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수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실제. 그러면서 또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 그런 전반기가 지금 흘러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세 분 뭐 나도 포함해서 우리가 잡았던 계획이 너무나 높게 잡은 거 아닌가? 뭐 자기 기인이라던가 또 부처님과 함께 이것은 평생을 거쳐서 실현해 나가야 될 일이지. 뭐 이게 아주
현실적인 걸로 이렇게 좀 수정합시다. 이제 네. 전반기를 넘어서면서 네, 디스하시는 건 아니시죠? 근데 뭐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그 모습은 그때보다 더한 것 같더라고. 우리는 뭐 나이는 네. 목표도 또 제일 많이 잡아요. 우리 하나씩 잡았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이제 반 정도 다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반을 절반에 딱 이 시간에 서서 앞으로 이제 남은 반 시간을 얼마만큼 또 규모 있게 조금 현실성 있게 잘 꾸려나갈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6개월이 지났으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덥고 딱 한 가지씩만 우리가 이제 남은 후반기를 한번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세운다면 우리 주석 스님은 어떤 걸까요? 만초 스님이 아직도 실현하지 못하시는 셋 중에 하나. 휴대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휴대폰을 들고서 이걸 안 봐야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손에 다른 걸 들고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이상의 책을 보기. 이것을 네, 계획으로 삼으랍니다. 나는 뭐 손에 들고 있다 해서 뭐 목탁을 들고 요령을 든다는지 뭐 이렇게.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줄 알았더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벗어나 보기. 그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바다나 자연을 보러 가는 거를 스케줄에 넣고 싶어요. 이런 스케줄이 많은데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자연에 가는 거는 내 스케줄 안에 넣지를 않는 거예요. 용두산 공원 올라가기. 그럼 이제 공차는 것을 줄이고서 그걸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공차는 걸 줄이면 안 되죠. 네, 스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줄여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으로 모셔놓고 신도에게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걸 다시 이제 또 줄여서 이제 진짜 좀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걸 목표로 딱. 저는 그 스님이 이런 프로그램이 좋겠어요. 그 호흡사가 이렇게 잔디마당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 잔디마당에 의자만 배치해놓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도 정말 주지 스님 가까이 접할 수 있는데 방은 너무 좁아. 가면 삼배 드려야 되고. 어쨌든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이것이 제. 안녕하세요. 스님님께 털어놓으면 속이 좀 후련할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한테는 4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6월이면 사귄 지 1년이 됩니다. 근데 요즘 여자친구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얘는 시간 개념이 너무 없어요. 약속 시간에 10분, 20분 늦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거의 1시간, 심할 때는 2시간까지 늦어요. 제가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너 어디냐 하면 항상 응 지금 출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럴 거면 약속 시간을 왜 정하는 겁니까? 늦게 와서도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안 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맨날 지각해서 혼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왜 늦었냐고 화내면 그 친구는 성격이 느긋한 건지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지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말해요. 저는 여자친구랑 미래까지 함께 할 생각인데 시간관념 없는 게 고민입니다. 이런 버릇은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 친구랑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스님들의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저희 은사 스님을 처음에 이제 모실 때 보면 법회나 행사에 어디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 진짜 어떤 소요 시간보다도 훨씬 일찍 출발하세요. 그리고는 그 근처에 가서 한 20-30분을 기다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또 들어가시지도 않아요. 딱 그 근처까지 미리 도착을 해서
충분히 어떤 시간을 갖고 시간 맞춰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그 가치이고, 예,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이고, 그런 은사 스님을 보면서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이게 이렇더라고요. 어느 때인가 약속에 한번 어긋나기 시작을 해서 내가 늦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요즘은 뭐 교통 체증이 제일 큰 원인으로 이제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늦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 차가 갑자기 늦게서 이게 습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는 본인의 각성이 필요하고, 여자친구의. 두 번째는 이거는 계속 의도적으로 자기 변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연도 보내주신 건데요. 그 옐로우 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좀 상대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왜 지금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게 습관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번씩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님 말씀처럼 교통, 체증, 핑계 삼을 때도 있고, 조금 분명히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마음에 거기다가 더 비중을 더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부러 노력합니다. 그 여자친구분을 좀 변호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그 심선수 은사 스님 말씀하셨지만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 보면 까칠해요. 그 이 30분 전에 나가서 탁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 보면, 내가 할리버트 들어갔을 때 그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굉장히 짜증나 있어. 스님 항상 늦게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저분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님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근데 삶의 가치. 어쨌든 그 조금은 여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봤던 그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의 유형들을 보면 성격이 좋아요. 그렇게 분류하시는 분은 조금.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저 이렇게 옐로 카드를 주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습관을 교정하는데, 이렇게 찌르는 방법으로 옐로 카드를 줘서는 그 안 고쳐져. 방어 기제가 워낙 강해져서 뭐 어때?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변명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 정말 부드럽게 손 다독거리면서, 아유야 난 기다리는 게 힘들어, 빨리 보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충분히 이해하려는 쪽으로 그걸 교정해야지, 뭔가 이렇게 콱 찔러서 옐로 카드 주는 거. 아, 자꾸 안 나던 땀이 자꾸 나요. 우리 이 남자친구가 우리 그 신도들의 그 목소리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친구가 그걸로 인해서 애정이 있는 그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면 아마 우리 식구들은 이미 다 떠났겠죠. 저를 아무도 함께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절 버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말한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늦고 싶어서 늦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다란이기도 저녁에 하는데 나는 시간 딱 맞추려고 했는데 시계가 틀렸던 거예요. 그래갖고 한 5분이 늦어서, 그랬더니 우리 신도분들이 막 저한테 전화를 엄청나게 했더라고. 알고 보니까 안 올라온다고 부탁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려니 하고 그래도 10년 넘게 뭐 그분들이 자비롭죠. 그 여자친구분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좀 상대에 대한 배려라든 조금 신경 쓰고 습관화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저도 그런 자세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 스님은 맞아요. 네, 열심히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빨리 조급한 마음을 가진 성격도 있고 조금 여유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조율이 어쩌면 내가 못 참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남자분이. 그리고 여자분이 조금 늦는데 내가 그것을 못 견디는 수도 있을 거니까, 혹시라도
그 간극을 좀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그 헤어지겠다는 그런 자세로 공격해서는 저건 안 되죠. 고쳐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건 아니죠. 충분히 손 잡고 네. 이렇게 배려해 가면서 조금씩 그 자기를 좀 맞춰달라고 요청할 일이지 뭐 저걸 이렇게 문제 삼아서 어떤 이별의 원인으로 삼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자비로운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민법정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헤어져라 이런다고 저 사람 헤어질까요? 마지막에는 어떻게든지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고 네. 그만큼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고 그러나 변화는 좀 왔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응석? 조율을 잘 해보셨으면 관계를 합니다.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네 분 스님이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스님들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집에 들어오면 말을 잘 안 해요. 평소에는 다정한 성격인데 애들한테 눈길도 안 주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만 보고 혼자 지내려고 해요. 잘 묻지도 않고 웬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고요. 많이 우울해 보입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무슨 일 있느냐고 힘든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해도 남편은 그냥 별일 아니라고만 해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회사에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없네요. 남자들도 갱년기를 걷는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남편도 남성 우울증에 걸린 것인지 걱정됩니다. 부부라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끙끙대면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좀 서운해요. 자존심이 강한 우리 남편은 제가 그냥 모른 척 내버려둬야 하는 게 좋은지 힘들어하는 남편 곁으로 제가 다가가는 게 좋을런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보니까 전에 어떤 글이 뭐 생각나는데 부인이 그 남편이 이제 젊은 부부였나 봐요. 남편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막 그렇게 하니까 막 그 고민이 있는 줄 알고 온갖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너무 부인이 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생각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왜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나한테 어떤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뭐 온갖 그래갖고 뭐 혹시 뭐 우울증 걸려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오토바이 시동이 안 걸리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 그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 아마 훨씬 더 큰 뭐 다른 걸 하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보살님께서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큰 고민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스님 말씀 들으니까 그 남성과 여성의 생각 구조가 좀 다를 때가 많다는 걸 느껴요. 스님들 이렇게 세 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스님들께서는 이런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구나. 딱 직관한다고 해야 좋은 표현으로 바로 직관해 버리세요. 저 연세쯤 되면 네. 아마 그 보살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우울증에 그 접촉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냥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하고 또 그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집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감 때문에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경험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낮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행사해야 되고 뭐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저녁 공양 이후 시간에는 진짜 이제 텅 빈 어떤 충만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어떤 뭐 전화도 대화도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그 고요히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자연과 그 시간에서 오는 거기에서 내 스스로 조금 이렇게 충전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경우가 좀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저분이 그 기간이 진짜 오래되어서 진짜 길어졌을 때는 우리가 뭔가의 어떤 치료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뭐 한 달 안에 뭐 적어도 어떤 며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그거라면 그거는 좀 그냥 놔주는 것이 예, 무관심이 관심일 수 있다. 신도님들한테 숙제 내주는 숙제 중에 저질러라라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저질러라. 저질러라라는 말은 뭐 이렇게 그 내가 평소 때 하지 않았던 익숙한 것을부터 좀 벗어나서 저질러 보기. 근데 뭐 이제 사랑해라는 말이 어떤 분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고 맨날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결혼하고 나서 3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때때로 지금쯤 이렇게 분위기를 좀 변화시켜 보기 위해서 아내가 조금 다른 모습의 분위기를 저질러 보는 방법, 뭐 같이 차를 마시러 이제 분위기가 다른 곳에 가서 차를 마신다거나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보는 방법,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떤 대화를 조금 분위기가 전환된 내용의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하면 좋겠다 싶어요. 이거 작은 변화지만 뭐 테이블 위치를 한번 바꿔보든지 소파 위치를 바꿔보든지 아니면 뭐 작은 물건이라도 새로운 거를 뭐 갖다 놓으면 그 이제 호기심이 그 핸드폰에서 마음을 어디 붙일 데가 없으니까 자꾸 거기다가 속에 빠져들잖아요. 어떤 새로운 어떤 호기심이 갈 만한 뭐 물건이나 아까 말씀처럼 분위기를 좀 바꿔본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관심이 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대화도 좀씩 시작이 되고. 대개 부부들이 그랬을 때 그 어떤 경직되어진 그 가정의 분위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자녀들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갈등 구조를 화해와 어떤 화목으로 이끌 수 있는 것도 직접적으로 부부지간의 어떤 상황이나 노력보다도 자녀들의 어떤 상황과 노력이 어떤 때는 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이니까 단순히 요 얘기만 딱 듣고 우리가 뭐 만능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다각도로 볼 때 각오를 바꿔보는 방법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자녀들의 역할도 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곁에 있어주고 그냥 바라봐주고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아까처럼 이제 아주 가벼운 그런 터치, 뭐 솜털처럼 그런 옆에 이때 좀 가벼운 존재로 가만히 봐주면 이제 회복하는 자생력, 이제 기운을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주면 그게 저희도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힘들 때 매번 그렇진 않은데 그러면 서서히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네. 남성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보살님 마음을 대변해야 돼. 빈트가 좀 잘 안 맞아. 스님, 이거 불교 TV ARS 번호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면 안 돼. 이거 빨리 이거 불러봐요. 이거 네. 불러봐요. 060 800 800 7000 000 BTN 방송포교 후원 방송포교 후원 이래가지고 예 매일 매일 안 되시는 거라고 알았어요. 한 통에 5,000원인 건 알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매일매일 누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누르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지금 요즘은 카페도 개성시대인가 봐요. 갤러리 카페라든지
또 뭐 이렇게 문화 강좌를 많이 하는 카페라든지 여기 보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카페인데 여기는 농장을 컨셉으로 한 카페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부러운 거 잘 없는데요, 스님. 꾸무다 굉장히 부러워지는 공간이기도 해요. 꾸무다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그 공간이 굉장히 또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거,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외부 바깥의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곳 둘러보면서 들었어요. 진짜 우리도 이제 이 보면서 우리 홍법사야말로 여기서 좀 뭔가를 벤치마킹해서 가야 되는데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꾸무다에 비해서는 그래서 나무가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이 바깥에 보이는 저런 바위나 이런 저 보리밭 이런 자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부러움인 것 같아요. 아마 스님과 저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산사하면 이런 모든 자연 환경 중에 가장 좋은 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산사인데 아까 사실은 심산 스님 말씀하셨듯이 산사가 너무나 그 전통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박제된 이렇게 이런 공간들이 박제화되어져 있어서 좀 아쉽다. 여기는 이 자연과 이 그 거주 공간, 이용 공간이 이렇게 하나로 혼합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산사는 조금 그런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사인데 그 산사는 어찌 보면 풍수나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명산, 그야말로 대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무거워요. 근데 여기는 진짜 옛날 우리 이런 풍경들은 그냥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던 풍경이라서 쉽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또 꾸며놓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자연, 친화적이고 함께하는. 저희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검사를 했었어요. 보면은 쌀밥 먹지 말고 혼합곡을 먹어라. 혼분식 해라고. 그래서 친구들 만약에 이제 쌀밥을 도시락 싸가지고 갔을 때 친구들한테 도시락에서 콩 몇 개, 보리쌀 몇 개를 빌려서 위에다 한번 쫙 깔아주고 그렇게 선생님께 검사 받기도 했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 학교 갔다 오다 보면 이 보리가 필 때쯤 되면 이제 이게 구워 먹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보리밥을 구워 먹거든요. 구워 먹다가 우리 집이 학교에서 한 40분 정도? 30-40분을 걸어야만 되는 곳인데 그 산을 하나를 태웠어요. 봄에. 그래서 아주 우리가 학교 갔다 오고 우리는 도망가고 어른들이 불 끄고 그랬던 적이 있죠. 이제 보리 구워 먹다가 보리 타는 냄새가 굉장히 구수해요. 예, 아마 혹시 그 보리 타는 냄새가 궁금하면 지금쯤 되면 논을 태워요. 이제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그 냄새가 저녁 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곳에서 불 태우거든요. 근데 그 냄새가 굉장히 구수해요. 실상사가 절이 논 가운데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오고 가고 그 논길 주로 이제 아이들하고 다 걸을 시간이 없으니까 저 혼자 그 길을 맨날 걷는 거예요. 그럼 보리가 이제 싹이 나서 자라갖고 익어가지고 뭐 고개 숙이고 그 길을 노랫말 같아요. 걸었죠. 네. 보리밭길 사이로 막. 예, 그때 이제 이게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면서 주는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논 길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넓었는데 그게 자꾸 자라니까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다니면 이게 사각사각 바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면 이 느낌이 참 감촉이 좋아요. 부드럽고 보리밭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나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하다가 로봇 스님을 이렇게 봤어요. 중국에 요즘은 이제 로봇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직업군이 생기는데 심지어는 스님도 로봇 스님이 탄생을 했더라고요. 세널이라고 하죠. 네. 중국어로 세널이고, 천사에서. 네. 그게 천사란 뜻이에요?
잘못 들어가시고. 전 세널이라고 들었는데 센 크기도 얼굴? 한 60cm 정도로 해서 네. 동자승처럼 조그만하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하면 그 뭐라 그럴까 그 질문에 그 로봇 스님이 이제 답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속으로 로봇스님이 탄생했다 해서 혹시 뭐 아침 저녁 예불 때나 그 새벽 예불 할 때 혹시 로봇스님이 대신 예불해 주지 않나? 세너 스님이 주고받은 문단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스님이 한번 봐주시죠. 자, 궁금하면 로봇 스님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로봇 아니에요. 물어보라고. 아, 제가 물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엽게 스님이- 생겼어요. 스님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일하기 싫어요. 그러면 로봇 스님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그럼 놀아버리세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여기 있습니다. 굶어 죽기 싫으면 괜찮은 일을 찾으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됐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로봇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로봇 스님한테 스님도 한번 물어볼래요? 난 뭐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진 않지만 죽고 싶어요. 표정이 조금 더 진지하게. 쓰고 싶어. 그래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세널 스님은 어떤 대답? 어떤 네. 대답을 했을까요?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정말 현명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네. 현명한 되게- 대답을 넣었겠죠. 오늘 제가 이렇게 스님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해지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그 아주 논리적인 세상 대답을 만사 자꾸 하시는 덕분에 조금씩 저도 영적인 성장을 한다. 네. 업그레이드 되고 있네요. 또 자, 하나 더. 아내의 성격이 나쁜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주스님. 글쎄 뭐 난 아내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 고민 안 그러니까 더 합니다.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서. 이런 대답도 할 수가 같아. 당신 성격은 더 나쁘잖아. 이제 대변이네, 대변.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살아야죠, 들어야죠. 세 번째 대답도 굉장히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마지막 하나. 자, 또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가 생각해봐. 많이 업그레이드된 인간 로봇의 대답은 네가 생각해봐. 네,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어. 여기서는 저의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삶의 의미는 더 많은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도록 돕는 거라고 하시네요. 와, 결론을 굉장히 잘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입력한 사람인가? 로봇 스님도 이제 나중에 뭐 출가순처럼 로봇 먼저 된 순서대로 승납을 정해서 먼저 고참 로봇 스님, 후배 로봇 스님 이러는 거 아닌가 몰라. 정보 양이 틀리기 때문에 뒤에 후배 로봇이 더 높아지고 그러겠죠. 네, 기계는 진화하는 것이니까요. 이거 아마 이쯤에서 우리가 편지 사연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네. 로봇의 얘기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인간 로봇스님이 자꾸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왔으면 나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메일로 보내온 사연입니다. 안동의 원행덕 불자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이 편지가 스님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안동에서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께. 네. 그 전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좀 한 세대 앞, 네. 한두 세대 앞만 하더라도 또 우리가 들어왔던 출가의 어떤 모습들은 좀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묻지마 출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절로 갈 건지, 어느 은사 스님을 만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조건이 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야말로 인연을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됐죠. 근데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출가의 양태도 많이 이제 변화하면서 요즘은 이제 맞춤형 출가로 많이 이제 변화를 하고 있죠. 본인이 추구하고 싶은 어떤 그 가치관에 따라서 참선을 하고 싶으면 참선을 주로 하시는 은사 스님을 찾아가고 또 어떤 대사회적인 역할 또 포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포교에 맞는 스님을 찾아가서 일단 출가를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됐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출가 숫자가 이제 줄다 보니까 종단에서도 사실 출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면에서 방금처럼 이제 출가도 그 경직된 출가가 아니라 진짜 환희롭고 그 가족으로부터 단절된 출가가 아니라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출가로 지금은 출가의 어떤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수계식을 할 때 가족을 초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참 아름다운 변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집안으로 친다면 뭐 그 손자이기도 하고 또는 조카이기도 한 그런 또는 아들이기도 한 스님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다분히 뭐 스님의 어떤 신분이 높아졌다가 아니라 격려겠죠. 또 지지의 마음이 절로서 표현된 거 아닌가 싶고 저는 우리 원현덕 보살님의 편지를 보면서 어쩌면 한 30여 년 전에 우리 모친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때 편지나 이런 것도 안 남기셨어요? 근데 뭐 그냥 무작정 나간 거예요? 가출이죠, 가출. 수가가 아니라. 어쩌면 그 당시에는 약간은 단절된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상황들도 있었지만 이제 스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보고 수행을 해보다 보니까 그것이 차이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중생들에게 돌아가기 위한 것이더라고요. 더 많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을 갖추어서. 그 어머니로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자식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전환을 하고 거기에 수긍을 하고 같이 삼배를 올렸다는 이 모습은 많은 분들이 감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 우리 식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그런 행복의 길을 누군가는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내가 찾고 싶어서 그걸 내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출가를 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을 그런 세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가한다고 그 부처님의 출가 이유잖아요. 이제 세상 반사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 이제 더워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낼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환시라고 해서 돈 없이도 우리가 환한 미소가 담긴 이 얼굴로도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이번 여름 더위 속에서도 행복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장으로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